일단 3번 이거 뭐 어제 운석열차 경고 표현의 자유 논란인데 사실 이거는 일단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네, 일단 영국 애니메이션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토마스와 친구들이라는 그쵸. 이제 영국 애니메이션인데 영국 맞습니까? 맞아 영국이죠. 영국이죠. 토마스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열차가 이제 얼굴 표정도 있고 친구들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제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패러디, 그렇습니다. 패러디한 이제 한국 만화영상진흥원 공모전 출품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 제목이 윤석열차였죠. 윤석열차였어요. 바로 이 작품이죠. 네. 일단은 아까 토마스 기차의 원형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얼굴이 굉장히 낯익고 익숙한 얼굴입니다. 게다가 이 뒤에 김건희 여사로 이제 추정되는 인물과 그 뒤에 이제 법복을 입고 있는 검사나 판사로 보이는 법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칼을 들고 열차에 탑승해서 뒤따르는 그런 거 이제 풍자한 그림이죠, 만화.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제23회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을 받았습니다. 2위에 해당되는 그쵸, 좋은 2위. 성적을 거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뽑힌 게 너무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묘사를 한 거 아니냐. 게다가 이게 어떤 성인이 아니고 고등학생이 그린 걸로 지금 나와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너무 정치 편향적인 작품을 뭐 금상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일단 이 작품이 공개가 됐어요. 네. 이게 부천 국제 만화 축제에서 4일 동안 전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설왕설래한 거지. 야, 이거 뭐 이렇게까지 그려도 되냐부터 네, 그렇죠. 야, 뭐 풍자 만화 잘 그렸네. 만평이잖아. 뭐 이렇게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뭐 거기까지는 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 나올 수 있어. 뭐 근데 찬반도 있을 수 있고 호불호도 있을 수 있어. 이 공모전을 후원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했는데 이 정부에 한 부처다 보니까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뤘다라면서 주최 측인 진흥원에 엄중 경고 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더 커진 겁니다. 네. 사실은 뭐 그래 뭐 그랬을 수도 있지 뭐 그랬네 뭐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많이 되게 논란이 요소는 있구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부처가 사실 뭔가를 한다는 거, 그렇죠. 경고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뤘다면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는 거는 이거는 그럼 다음부터는 이 주최 측에서 이런 작품들은 당연히 좀 거르겠죠. 만약에 이 엄중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자기 검열 들어가는 거고 네. 심지어 이게 더 무서운 게 자기 검열이에요. 네. 이렇게 엄중 경고하면은 야 그럼 나 앞으로 이거 그리면 안 되겠네라고 작가들이 위축되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강희님 웃으며 지나갈 에피소드를 저렇게 반응하니 더 이슈화되는 것 같아요. 풍자는 몇십 년 전부터 하던 건데 풍자도 금지했던 과거로 돌아간 듯해요. 슬픈 현실. 근데 이게 하여튼 그래서 더 논란이 된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실 근데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논란이 된 어제 거예요. 하루 종일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였는데 민주당은 네.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거 반박을 해야 되는데 사실 표현의 자유는 이제 헌법적 가치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프레임을 좀 다른 프레임을 꺼냈어요. 아니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그걸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국감장에서 법사위 국감장이죠. 거기서 김상환 법원 행정처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이 정도는 뭐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해당 그림을 본 김 처장이 저는 근데 법원 행정처장이 이걸 뭐 판단할 만한 위치인지 잘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정보가 없지만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들 비판과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이거 뭐 크게 뭐 법적으로 뭐 처벌하거나 문제 삼을 정도의 아니다라고 표현한 거죠. 아니, 사실 표현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특히 이제 법조인이면 이게 뭐 문제된다고 하기 좀 어렵죠.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살짝 국민의힘에서 논점을 틉니다. 그쵸. 어떻게 틀냐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게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지만 외국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베꼈다는 논란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창작물이 아니고 표절한 거다. 이렇게 이제 약간 논점 바꿨어요. 이겁니다, 이거. 네. 이게 이제 2019년에 영국의 만평이죠. 맞아요. 예. 네, 이제 보리스 총리를 이제 좀
비꼬는 맘 편인데 뒤에 도람프 형님도 좀 보이고. 트럼프가 막 지금 석탄 넣으니까 막 보리스가 신나서 총선 열차를 향해 달려가는. 그 뒤는 이제 야당 총수였던 어떤 코번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정치인들 네, 나오는데 아무튼 이제 결과적으로 이거 지금 표절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표절작에 상조도 되냐라고 논점을 살짝 틀었어요. 그래서 네. 좀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민주당 측의 반격은 뭐냐면은 당초에 이제 문체부가 엄중 경고를 내릴 때 표절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를 노골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엄중 경고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너 이거 베꼈는데 상 받았어? 다음부터 이러면 안 돼? 라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치. 문체부가 애초에 그걸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논점이 그게 논점이 아니었다는 거죠. 구루미님께서 네. 미국은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없어요.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정말 표현의 자유가 강한 게 수정헌법 1조라고 하죠. 네. 가짜 뉴스도 허용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그 미국에서는 가짜 뉴스도 허용해요. 표현의 자유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하냐면, 그러니까 법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법도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이거를 표현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아까 자기검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이제 어떻게든 이걸 탄압하려는 시도 자체를 입법 시도 자체를 아예 무력화시킨 거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게 이제 인정이 되고 있다. 사실 이 표현의 자유 문제는 제가 석사 논문을 썼던 주제예요. 그거 잘 압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국제인권법에서도 이게 주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혐오 발언 있잖아요. 네. 뭐 막 헤이트 스피치 예를 들어서 뭐 유태인들 다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식의 발언들은 이거 문제죠. 문제지. 인권법상 문제죠. 근데 표현의 자유랑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표현의 자유도 보장해야 되는데 혐오 발언을 놓자니 또 이거로 인한 2차적인 인권 피해가 이상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 이거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들이 있습니다. 유럽 인권재판소는 그게 계획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어떤 인권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 유태인 탄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표현의 자유 보장 안 해줘. 근데 다만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랄지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폭넓게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만한 권력에 대한 견제받아야 될 책무가 있다고 보고 약간 그런 컨센서스가 있거든요. 역시 이 와중에 이제 또 스파이더맨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스파이더맨은 뭔 상관이야? 큰 힘에는 큰 책임이 그렇지. 그래서 약간 또 마블에 또 교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봐도 사실은 이 그림은 뭐 혐오적 표현이랄지 이런 게 들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김민주님 정치적으로 보지 않고 웃어 넘기면서 에피소드로 취한 액션을 취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다음에 범블비님 저거 고딩이 그린 거라는데 저런 거 하나로 문제 제기하는 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염 총장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맞아요. 잘 그렸네.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비판은 내가 귀담아 듣겠다라든지 아니면 진짜 대통령실 한번 불러서 참 그림 잘 봤는데 물론 너무 스포트라이트가 하는 건 안 좋겠지만 그 취지를 뭐 나라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풍자도 그지? 네, 그래서 뭐 10분 이해한다 뭐라든지 더 뭐 얘기를 듣겠다라든지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왔으면 오히려 그냥 이렇게 넘어갔을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이게 순방 논란도 좀 비슷한데 이게 이렇게 문체부가 대응하면서 전 국민이 그림을 다 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게 됐어요 지금.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실 순방 논란도 그 대응하면서 지금 전 국민이 다 여러 번 들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비슷하게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스타일의 어떤 사고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체부가 엄중 경고를 한 게 이게 우리가 돈 되는 공모전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렇게 반응을 세게 한 건데 사실은 문체부의 역할은 정부의 우호적인 예술가만 보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뭔가 이 주제를 제한하고 어떤 영역을 제한해 버리면 공모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집니다. 사실은 우리 넷플릭스, 뭐 기생충, 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봉준호 감독 블랙리스트에 오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사실 그런 게 상징적인 거고요. 실제로 중국이 인구도 얼마나 많아요. 예술가 훌륭한 분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사실 중국이 아직 세계적인 이런 작품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좀 표현의 자유의 억압에서 찾는 전문가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좀 그런 점까지 넓게 볼 필요 분명히 있다는 네. 거고. 최근에 중국에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이게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게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10월 16일 날 이제 세 번째 연임을 앞두고 있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중국 내에서 굉장히 감동 스토리로 주목을 받았던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 그 영화가 갑자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뭐 극장에서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 가난한 농민과 장애를 가진 여성의 사랑 얘기였는데 그 이제 중국 정부 기관지에서 내놓은 얘기가 우리 농촌의 삶이 그렇게 영화만큼 뭐 피폐하거나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게 왜곡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국뽕 영화를 더 밀어주는 약간 애국 영화를 밀어주는 이런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국격의 품을 좀 줄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표현의 자유 일단 대통령실은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넘어갔는데 언급하는 것도 이상해요. 이상해요. 근데 추후에 만약에 문체부가 만약에 뭐 수상을 박탈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럴 가능성 높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게까지 혹시나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후원 취소라든지 뭐 후원 명칭 취소죠 정확히는 뭐 그런 게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논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